안녕하세요. 건강보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고민, 바로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단한 가공식품, 배달음식, 야식이 일상이 되고 운동 시간은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 특히 간은 점점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이미 간에는 지방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 쉽게 방치되지만 그대로 두면 간염, 간섬유화, 나아가 간경병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에만 잘 관리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회복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즉, 지방간은 지식과 실천이 있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단순히 이론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 지방간은 왜 생기는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부터 실제 원인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식품과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적인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 이것만 줄여도 수치가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단 구성 팁, 아침, 점심, 저녁 예시부터 외식할 때 고르는 법, 간단한 장보기 팁까지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지방간을 되돌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방간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지방간이란 무엇인가? 먼저 지방간이 무엇인지, 왜 생기고 왜 위험한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방간의 정액 안에 지방이 5% 이상 축적된 상태. 지방간이란 말 그대로 간 세포 안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간 조직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졌을 때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기엔 마른 사람도 지방간일 수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지방간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간 속 지방의 양이 문제입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의 특징.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오늘 우리가 집중할 내용은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NAFLD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나오지?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 술이 아니라 당탄수화물 칼로리의 과잉 섭취이기 때문입니다. 3. 지방간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서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강화되며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흰쌀, 흰빵, 면류, 과자, 빵, 케이크.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설탕 과당 과다 섭취.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맛 강한 가공식품들은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과정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액상과당 HFCS는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성분입니다. 비만 및 내장 지방 증가. 복부 비만이 있을수록 지방간 위험이 높아집니다. 내장 지방과 지방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부족.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에너지가 제대로 소비되지 않으면 간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먹는 양 대비 움직임이 적을 때 지방간이 가장 빠르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핵심 원인입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간에서 지방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방간의 근원이 됩니다. 4지방간은 왜 침묵의 질환이라고 할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쌓여도 간이 커져도 심지어 염증이 생겨도 대부분 사람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지방간이라고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염증 간염, 섬유화 강경병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지방간은 되돌릴 수 있다. 지방간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운동을 조금만 더 해도 간의 지방은 비교적 빠르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지방간은 생활습관 개선만 해도 가장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간 수치는 23개월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 멘트. 이제 지방간이 어떤 질환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조기에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지방간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음식군, 선택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지방간에 좋은 음식 TOP15. 지방간은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수치가 빠르게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실제로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줄까요? 오늘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음식 1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음식은 단순히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간 해독에 중요한 글루타티온 GLUTATHION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결합해 간의 지방분해 능력을 높이고 간 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지방간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하루 반 개 또는 3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 스무디 혹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죠. 특히 올레사노에리아이시 에서드과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간의 지방 축적을 확실하게 낮춰주고 염증 수치를 개선합니다.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지방량이 줄어들고 체중도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섭취 팁. 하루 1스푼 10에서 15ml. 샐러드, 나물 무침, 저온 조리 요리에 활용. 세 번째, 녹차.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 특히 이지시진은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섭취 팁. 하루 2에서 3잔. 단, 고농축 녹차 추출물 보충제는 간 독성이 보고된 사례도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간에 쌓이는 지방을 억제하고 혈중 중성 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섭취 팁. 주 2에서 3회.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더 건강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저혈당 지수라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 급상승을 막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장내 환경을 개선해간 건강 전반에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샐러드, 스프, 밥에 섞어서 하루 1컵 정도가 적당. 여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간의 염증을 낮추고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베리류 섭취가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 팁. 하루 한 줌. 요거트나 샐러드에 함께 먹으면 부담 없이 섭취 가능. 7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특히 호두는 간 건강 음식 중에서도 연구 근거가 확실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와 항산화 물질이 많아 지방간 환자의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간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팁. 하루 한 줌 20에서 30g. 가능하면 생견과류 무염 제품. 18번째,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는 간이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를 높여주며 지방 축적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하루 한 컵. 데치거나 찜으로 먹으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9번째, 사과.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간에 쌓인 지방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팁. 하루 한 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소화와 지방 분해에 특히 도움. 10번째, 생강. 생강은 저절로 열을 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간 염증을 낮추고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팁. 생강차, 생강조림. 위가 약한 분은 공복 생강을 피하세요. 11번째, 버섯, 표고, 새송이.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체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섭취 팁. 볶음, 탕, 구이 어떤 조리법도 가능. 매일 한 줌 정도만 넣어도 충분. 12번째, 귀리 및 통곡물. 귀리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간이 지방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낮춰줍니다. 섭취 팁. 하루 한 끼, 백미 대신 귀리, 현미, 키노아 등으로 바꾸기. 죽이나 오트밀 형태로도 좋음. 13번째, 마늘. 마늘 속 알리신은 지방 분해와 항염 작용이 뛰어나 지방간의 핵심 원인인 염증을 줄여줍니다. 섭취 팁. 하루 12쪽. 공복 생마늘은 위 자극이 있으니 식사와 함께 섭취. 14번째, 레몰라임 등 감귤류.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간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섭취 팁. 레몬물, 샐러드 드레싱 활용. 과량 섭취는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 15번째, 당근 앤드 비트. 당근과 비트에는 베타카로틴, 베타인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의 해독 능력과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섭취 팁. 착즙보다는 통째로 섭취. 샐러드, 스팀 요리 모두 가능. 3. 지방간일 때 피해야 할 음식.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설탕 앤드 정제 탄수화물. 과자, 빵, 케이크, 떡, 달달한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간이 지방을 만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액상과당 HFCS는 지방간의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아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당도 높은 과일, 과다 섭취. 포도, 망고,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과량 섭취 시 지방간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염분, 포화지방, 방부제가 많아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 술은 지방간의 악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금주가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4. 지방간 개선 식단 구성 예시. 지방간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루 식단을 어떤 구조로 구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간의 일을 덜어주면서 지방 축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대표적인 식단 예시를 드리고 왜 그런 방식이 좋은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단 예시. 사과 1개. 사과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밤사이 정체된 소화를 부드럽게 깨워주고 간에 쌓인 지방과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가 특히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귀리 오트밀 또는 통곡물 시리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기반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간이 지방을 만드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혈당 안정, 장내 환경 개선, 포만감 유지, 이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응용 팁. 블루베리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항산화 효과까지 증가. 우유 대신 무가당 요거트 혹은 두유와 함께 섭취 추천. 단맛이 필요하면 꿀 대신 시나몬을 활용. 삶은 달걀 1에서 2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고 하루 동안 에너지 균형이 안정됩니다. 특히 지방간 환자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 재생을 돕는 메티오닌 성분 풍부. 포만감 지속으로 간식 충동 감소. 녹차 또는 따뜻한 레몬물. 녹차의 카테킨은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아침 시간대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물은 소화를 깨우고 간 해독에 도움을 주며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두 번째 점심 식단 예시. 현미밥 또는 보리밥.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아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 허용해도 좋은 시간입니다. 다만 백미 대신 현미 잡곡보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운 연어 또는 닭 가슴살. 연어는 오메가3로 지방간 감소 효과. 닭 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고 주 2회 정도는 연어를 섞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드. 십자화과 채소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 드레싱. 지방간에는 나쁜 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간 염증을 낮추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많습니다. 응용 팁.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후추만으로도 충분. 브로콜리는 찌거나 데친 후 샐러드에 섞어도 좋음. 닭 가슴살은 에어프라이어 구이 수비드 등 어떤 방식도 오케이. 세 번째 저녁 식단 예시. 저녁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을 줄여 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잠자는 동안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렌틸콩 스프 또는 병아리콩 샐러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조합입니다. 혈당 상승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구운 버섯.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또한 칼로리는 낮지만 식감이 좋아 포만감을 주기 좋습니다. 케일 또는 시금치 반찬. 비타민 K, 엽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응용 팁. 저녁엔 배가 덜 고프다면 스프 샐러드만으로도 충분.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두부나 흰살 생선을 추가해도 좋음. 저녁 식사는 가능한 8시 이전에 마무리. 네 번째 간식 옵션. 지방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무심코 먹는 간식입니다. 아래의 간식들은 간의 부담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호두 아몬드 한 줌. 오메가3와 미네랄이 풍부해 지방간 개선에 특히 좋습니다. 단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 항산화 성분이 강력해 간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울토마토 몇 알. 칼로리 거의 없고 비타민 풍부해 부담 없는 간식입니다. 팁.
견과류, 베리류 조합은 혈당 안정과 포만감을 동시에 줘서 매우 좋습니다. 5번째, 지방간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팁.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지방간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맞물려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수영 등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먹지 않기. 저녁 8시 이후 섭취한 음식은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고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 완전 금지. 탄산음료, 가당커피, 에너지 음료는 간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식품군입니다. 수면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6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은 기본입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 늘리기. 이는 지방간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전략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지방 생성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다른 어떤 질환보다 생활습관 변화에 잘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아침, 점심, 저녁 식단과 생활습관을 2에서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보석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지방간이라는 질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우리의 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1. 오늘 함께한 내용 되짚어보기. 지방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방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관리하면 빠르게 좋아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입니다. 다만 회복할 시간을 주고 회복에 필요한 음식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음식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녹차, 등푸른 생선, 콩류, 견과류, 브로콜리, 사과 등 그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근거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식으로 조합하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실천하신다면 지방간 개선의 절반 이상은 이미 해내신 것입니다. 2.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지방간 개선은 한 번의 큰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를 고르는 선택, 점심에 백미가 아니라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 저녁에 빵이나 면 대신 콩류나 채소를 더 많이 담는 행동,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간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지방간 환자가 식습관과 운동을 단 2에서 3개월만 바꿔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만큼 간은 우리에게 변화를 돌려주는 장기입니다. 3.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정보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실천 단계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를 지금 이 순간부터 끊기. 탄산음료, 가당커피, 과일 주스는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 하나만 끊어도 변화가 큽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통곡물 기반 식사로 바꾸기. 백미, 현미 또는 귀리, 빵, 통곡물빵. 사소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에서 3회, 견과류는 하루 한 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간 개선에 직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최대한 앞당기고 탄수화물은 줄이기.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더 쉽게 전환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동이 지방간 개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중 단 2가지라도 실천하시면 확실히 몸이 달라지고 간 수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4.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특히 먹는 습관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일상과 문화, 환경까지 바꾸어야 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내 몸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변화를 시작하려는 여러분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작은 실천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건강보석과 함께 지방간 개선에 꼭 필요한 음식들, 식단 구성 방법, 그리고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